호기심에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Live Curious,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 숲을 깨우는 작은 움직임.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들이 먹이를 먹기 시작한다. 왕성한 식욕에 도토리나무 전체가 몸살을 앓는다. 개미, 작지만 난폭한 포식자다. 꾸준히 기어 올라가 먹이를 사냥하곤 내려올 땐 곧장 떨어져 버린다. 영리한 녀석이다. 초속 3cm 속력으로 일개미 한 마리가 집으로 향한다. 장애물. 사라꿈틀대는 애벌레를 두 마리 일개미가 서로 물어가려고 애를 쓴다. 알고 보니 이 개미집 전체가 애벌레 사냥에 나섰던 모양이다. 굴 앞에 개미들이 잡아온 애벌레가 가득하다. 사냥한 애벌레들을 모아둔 1차 집결지는 집 앞. 아무 저항수단이 없는 애벌레들은 산채로 집 속으로 옮겨진다. 오늘 사냥에 나선 일개미들은 극히 일부다. 이들이 굴 속에 있는 수많은 식구들을 먹인다. 일하는 기계로 태어난 것처럼 이들은 쉬지 않고 일한다. 복숭아나무. 부러진 가지 틈 사이에 이토왕개미 한 무리가 집을 만드는 중이다. 일개미들이 저 안쪽에서 나무를 갈가내 밖으로 내다버린다. 하루 종일 이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는 아래를 보면 알 수 있다. 포식자들을 막으려면 이 흔적을 모조리 없애야 한다. 일개미들은 또 집에서 멀리 이 나무가루를 물어나른다. 일개미들은 또 여왕이 낳은 동생들을 키운다. 이들은 모두 암컷이지만 생식을 하지 않는다. 모든 생물들은 자신의 유전자를 남기고 싶은 본능이 있다. 이들에겐 영원히 살고 싶은 갈등이 없었을까? 일개미라고 그냥 무조건 일하는 기계가 아니에요. 그들도 나는 어떻게 하면 내 유전자를 후세에 남길까 하는 거에 대한 갈등을 많이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개미나 벌 사회에서는 일개미들 간에 또는 일벌들 간의 유전적인 그런 연관 계수가 75%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남매나 형제 간의 그 유전적인 연관 계수가 2분의 1, 50%인데 그들은 75%이기 때문에 자기가 딸을 낳아 본들 그 딸 속에 자기의 유전자가 50%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자기 어머니가 여왕개미가 자기 누이 동생을 하나 더 낳으면 그 누이 동생의 몸에 75%의 유전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는 계산이 나오죠. 크고 작은 여러 사회가 공존하는 숲속.
뱀이 벗어놓은 허물처럼 길게 늘어진 이것은 뱀허물 쌍살벌의 집이다. 타액을 섞은 목질 섬유로 된 단단한 집. 이 집에서도 한 마리의 여왕이 다수의 암컷들을 지배한다. 여왕은 다른 암컷이 낳은 알들을 모두 먹어버리고 생식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다. 지배와 복종, 그리고 엄격한 질서. 어떤 사회든 집단을 이루면 구성원들의 희생이 뒤따른다. 곰개미가 집안에서 흙을 물어나른다. 거센 비로 허물어진 집 여기저기를 복구하는 중이다. 이들의 몸은 약 5mm 정도. 주로 땅속에 굴을 파고 산다. 일개미들의 역할은 엄격히 나눠져 있다. 먹이를 사냥하는 녀석들이 있는가 하면 집 안팎의 일을 두루 돌보는 녀석들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자연재해 같은 큰일을 당하면 모두 힘을 모아 해낸다. 초법과 분업,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 그 힘이 곧 모습을 드러낸다. (5mm) 크기의 녀석들에겐 높다란 탑. 이들은 모여 사는 것의 장점을 안다. 한 마리 늙고 힘없는 일개미가 고개를 내민다. 머리가 유난히 큰 걸 보니 전투용 병정개미다. 개미 사회에서 위험한 작업은 보통 늙은 일개미들에게 맡겨진다. 백전노장의 이 전투개미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일개미들이 쓰러진 병정개미를 끌고 간다. 살릴 수 있는지 가망이 없는지 더듬어 확인한다. 개미들은 동료들의 시체를 그냥 버려두는 법이 없다. 집 안에는 시체들을 쌓아두는 방이 따로 마련돼 있다. 병정개미가 묻힌 곳은 바로 시체 저장실. 하루속히 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일개미들이 작업을 서두른다. 개미들의 집은 용도별로 구분되고 작업도 분화되어 있다. 애벌레를 키우는 방에선 애벌레만을 돌보는 개미들이 있으며 고치를 키우는 방에선 고치 전담반이 숙성을 돕는다. 또 어떤 일개미는 여왕개미를 먹이고 보살피는 일만 한다. 수개미들도 혼인 비행 전까지는 따로 격리된다. 이들이 이러한 그 철저한 그 조직력, 그 계급이 분화되어 있고 노동력이 또 노동이 분화되어 있고 이렇게 철저하게 이것은 아마 산업혁명을 일으켰다. 그 곤충의 세계에서 산업혁명을 일으킨 그러한 그 혁명적인 존재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어디나 개미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다 속만 빼놓고 어디나 개미가 존재한다. 이 얘기는 지구 전체를 점령했다고 이렇게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얼마나 많이 적응이 되었는가. 아주 추운 북극 지방서부터 남극 지방까지 또는 그 열대 지방까지 다 점령을 했다. 바다가 육지를 드러내자 갯벌 생물들이 나타났다. 큰 집게발을 휘두르며 상대방을 위협하는 농개. 자기 영역을 과시하며 탑을 쌓은 이 녀석은 암컷이다. 누구에게나 살아가는 데 중심인 터전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아무리 더워도 햇빛을 피할 수 있는
풀이나 나무 위가 아니어도 개미들은 살아간다. 어떤 것이든 분해하고 해체해 먹이로 삼는 개미들은 생태계에서 분해자의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암마이산과 수마이산이 사이좋게 마주보고 있는 곳. 이 암마이산 꼭대기에는 불개미들이 살고 있다. 집은 무덤 모양으로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는 덤불 아래 지었다. 햇빛이 심하게 비치면 안 깊숙이 내려가 살고 온도가 내려가면 올라와서 사는데 온도와 습도가 늘 알맞게 조절되는 곳이 이 불개미 집이다. 도시의 콘크리트 틈에서도 개미는 살 수 있다. 짝짓기 시기에 맞춰 굴 밖을 나온 공주개미. 이 도시 속에도 이들이 만나 짝을 지는 공간이 있는 것이다. 땅 위라면 어떤 작은 틈에서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들이다. 사람들이 오가는 등산로 바로 옆, 쓰러진 나무 등거를 집 삼아 사는 개미들도 있다. 이 녀석들은 네눈 개미다. 중남부 지방에 흩어져 살지만 개체수는 드물어 눈에 잘 띄지 않는 녀석들이다. 배 위에 4개의 흰색 반점이 선명해 네눈 개미라는 이름이 붙었다. 우리나라 개미는 일본 이름이 많다. 일제강점기 일본 학자들이 발견해 세계학회에 보고한 그대로 이름이 붙여졌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학회에 우리나라 이름으로 등록된 개미는 모두 4종류. 그중 하나가 1994년에 발견된 한라 왕개미다. 왕개미들 중에서 가장 날씬하고 세련된 모습. 제주도뿐 아니라 검은도를 비롯 남해안에서 발견되는 이 녀석들은 화렵수림에 주로 사는데 햇볕이 좋을 때면 고치와 애벌레를 말렸다가 기온이 떨어지면 다시 들여놓는다. 어디에 살든 개미는 따뜻한 온도를 필요로 한다. 바위 위를 쏜살같이 걸어가는 개미, 가시개미다. 이들은 바위 아래에서 서로의 몸을 얽어맨 채로 산다. 어디서든 개미는 산다. 나무와 돌틈, 식물과 동물 그 사이를 이들은 빽빽히 채운다. 고향 이집트로부터 비행기로 배로 건너와서는 결국 세계의 모든 아파트를 점령해버린 무리가 있다. 벽지 속이나 타일 틈, 수도관 등에 사는 애집개미다. 녀석들은 사는 공간뿐만 아니라 먹이까지 사람과 함께 공유한다. 크기는 겨우 2mm 정도. 애집개미가 있는 집에는 바퀴벌레들이 살기 힘들다. 녀석들이 경쟁자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뜻한 공간 덕분에 겨울잠을 잘 필요도 없어진 애집개미. 그러나 이들에게도 숙제가 있다. 따뜻한 공간을 얻는 대신 혼인 비행을 포기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근친상간으로 종족의 수를 불려나간다. 미래 역시 성공적일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근데 얘들은 그런 면에서는 아주 불리합니다. 그러나 아파트라고 하는 그런 안정된 장소에 살아가는 데서는 그렇게 다양한 자손을 만들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전 세계를 지배한 녀석들이 바로 애집개미입니다. 이 애집개미는 전 세계 어디나 다 있습니다. 왜? 어디나 따뜻한 집은 다 있으니까.
1억 년 전 개미는 말벌무리에서 떨어져 나왔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날개가 떨어져 나가고 대신 육지를 걸을 수 있게 됐으며 몸은 머리, 가슴, 배 세 부분으로 나뉘어졌다. 겹눈은 수천 개의 난눈이 모여서 이루어진다. 각각의 난눈은 독자적으로 빛을 받아 모자이크 상을 만들어 사물을 알아본다. 더듬이는 외부의 자극을 느끼는 민감한 기관. 이 더듬이로 사물을 구별할 뿐 아니라 맛과 냄새까지 알아낸다. 큰 턱은 적을 물어뜯거나 공격할 때, 먹이를 물어 집으로 옮길 때 사용된다. 사람으로 치면 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큰 턱. 먹이를 잘게 부수는 건 작은 턱으로 한다. 사람의 입에 해당하는 부분, 굶주린 동료들에게 먹이를 나눠줄 때도 작은 턱을 사용한다. 개미는 2개의 기공으로 숨을 쉰다. 기공은 사람의 콧구멍과 같은 역할, 먼지를 걸르고 산소를 들여보낸다. 개미에겐 다른 곤충에겐 없는 배자루 마디가 있다. 흔히 개미 허리라고 말하는 부분, 이 허리로 좁은 굴 속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1억 년이) 지난 지금 개미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한 종 가운데 하나가 됐다. 주로 나무 속이나 바위 아래 사는 가시개미들이 땅속을 드나들며 흙을 물어나른다. 잠시 후 굴에서 일본 왕개미가 나왔다. 같은 종이라도 다른 핏줄이면 적으로 삼는 녀석들에겐 있을 수 없는 일. 그런데 이 굴 속엔 2종의 개미들이 공존하고 있었다. 가시개미와 일본 왕개미. 가시개미들은 꾸준히 굴 속을 드나들며 흙을 물어나른다. 가시개미와 왕개미 사이에 적대감은 보이지 않는다. 이 굴 옆으로 1m 간격을 두고 출입구가 또 하나 나 있는 걸로 봐서 이 군락은 꽤 큰 규모라는 걸 짐작할 수 있다. 일본 왕개미는 가시개미 뒤를 쫓으며 행동을 감시한다. 굴에서 너무 멀어지는 녀석은 일일이 제지하고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벗어나지 못하도록 한다. 가시개미는 이 일본 왕개미의 노예였던 것이다. 가시개미 한 마리마다 일본 왕개미 한 마리가 붙어다니며 감시를 하고 결국은 집 안으로 몰아넣는다. 개미는 다른 집을 침범해 고치나 애벌레를 훔쳐와 노예로 쓰는 일이 종종 있다. 여왕에게서 나오는 페로몬을 묻혀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로 믿게 한 다음 평생 복종하게 만든다. 노예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주인에게 길들여지며 주인을 위해 평생 일을 한다. 가시개미가 드나드는 모습을 끝까지 감시하는 일본 왕개미. 개미 사회는 노예를 부릴 만큼 고도로 진화한 사회다. 보험료 안 오르는 암보험이 다시 나왔다면서요. 다시 돌아온 AIA-생명 무배당 뉴 원스톱 암보험. 만기까지 보험료 인상이 전혀 없으니까 많은 분들이 다시 나오기를 기다리셨죠. 더구나 갱신이 아예 없어서 한번 가입하시면 80세까지 쭉 보장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어머, 갱신 없는 암보험. 요즘에 그거 찾기 힘들던데. 잘 됐네. 근데 보장도 확실하죠? 그럼요. 각종 암 보장에 앞으로 나올 신종암도 보장해드리고요. 다른 보험이 있어도 약속한 금액 그대로 보장하니까 추가 가입도 부담 없으시겠죠? 참 괜찮은데 암 안 걸리면 아무 혜택 없나요? 네. 그래서 5년마다 건강진단자금을 지급해드려요. 그 돈으로 건강검진도 받으시고 필요한 곳에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죠. 이 기회 다시 놓치면 안 되겠네. 이제 보험료 인상 없이 암 보장받고 암에 걸리지 않아도 5년마다 건강진단자금을 받으십시오. 무료 상담 전화 080-760-4949. 안녕하세요.
위대한 여정의 나레이션을 맡은 정관들입니다. 그들은 수십만 킬로미터를 이동합니다. 그 이동은 막대한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아주 위험한 이동이죠. 물론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이동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들은 이것을 생존이라 말합니다. 위대한 여정,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여정. Live Curious,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 향유고래는 먹이를 찾기 위해 3만 킬로미터를 이동한다. 사막 코끼리는 물을 찾기 위해 480킬로미터를 이동한다. 모나크 나비는 번식을 위해 4세대에 걸쳐 3000킬로미터를 이동한다. 당신은 출퇴근을 위해 얼마나 그리고 어떤 이동을 하는가? 당신만의 출퇴근에 대한 특별한 사연을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사연이 선정되신 분들께는 소니 캠코더와 NGC 프리미엄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위대한 여정. Live Curious,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 벌들도 개미와 더불어 대표적으로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종. 꿀벌 사회에서도 일을 하는 계급이 따로 있다. 꿀을 채취해 집 안으로 들어가는 녀석들은 바로 일벌, 역시 암컷이다. 벌무리도 강력한 여권 사회. 수많은 일벌들이 한 마리의 여왕을 중심으로 살아간다. 여왕은 몸집이 크며 일벌들이 보살핀다. 역시 엄격한 계급사회. 여왕은 알 낳는 일에만 전념하며 모든 일은 암펄인 일벌들이 도맡는다. 수펄은 일벌보다 약간 큰 몸집. 개미 사회의 수개미처럼 번식을 하는 시기 말고는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는 존재다. 번식기가 끝나면 일벌들은 수포를 몰아낸다. 이젠 먹이만 축내는 존재, 쓸모가 없는 것이다.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는 개미떼. 대담한 녀석 하나가 벌집을 기웃거린다. 개미는 이 시기가 되면 꿀벌집에서 먹을 것이 나온다는 걸 안다. 집 밖에 버려진 수포를 먹이로 쓰려는 개미. 땅벌도 나섰다. 이미 머리가 없어진 수포 한 마리를 두고 왕개미와 경쟁을 한다. 버둥거리는 수포를 집으로 옮겨가는 일개미. 위턱으로 살아꿈틀대는 상대를 제압한다. 수펄들이 제거되는 이 시기에 집단 전체가 사냥에 나섰다. 하늘을 날다가 땅 위를 걷게 되고 강력한 사회를 이루어 노예를 부리게 되기까지 이들은 어떻게 하나가 돼 진화의 역사를 걸어왔을까?
진화라는 거는 어차피 알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과연 그런 모든 것을 알고 여지껏 진화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엄청난 기계 문명 사회를 이룩했을까? 우리 인간 사회랑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조금 더 개인의 입장에서 보는 사회라기보다는 전체의 입장에서 보는 사회라고 봐야 되죠. 전체의 안녕과 복지가 개인의 권익보다는 앞서는 사회. 그러다가 보니까 마치 개미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기가 막히게 숨 막히게 돌아가는 조직 사회 같지만 느껴지죠. 숲은 나무를 키우고 나무는 또 작은 생명들을 키운다. 참나무는 특유의 시큼한 냄새와 수액으로 수많은 곤충들을 불러들인다. 개미들도 참나무 수액을 먹기 위해 하나씩 몰려들기 시작한다. 장수말벌이 나타났다. 녀석은 참나무를 독점하려고 다른 녀석들을 몰아내버린다. 그야말로 개미 한 마리 얼씬 못하게 하려는 심보. 아예 물어서 참나무 아래로 던져버린다. 시큼한 냄새에 이끌려 찾아든 사슴벌레. 대번에 장수말벌이 텃세를 부린다. 싱거운 한판. 숲에선 크고 작은 싸움들이 그치지 않고 날마다 승자와 패자가 커다란 곤충들에겐 상대도 되지 않는 작은 개미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갈색발 왕개미는 침엽수림, 낙엽이 썩은 땅 속에 산다. 주로 지하 생활을 하는 개미들에게 무서운 적은 곰팡이. 비좁은 곳에 많은 숫자가 몰려 살기 때문에 잘못하면 금세 곰팡이가 번진다. 특히 차세대를 책임질 고치와 애벌레의 곰팡이가 전염되면 큰일. 일개미들은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동생들을 돌본다. 개미들은 결국 오랜 세월 동안 적응의 수단으로 엽가슴샘에서 세균과 곰팡이를 죽이는 화학물질을 만들어냈다. 죽은 개미는 화학물질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처럼 곰팡이가 온몸을 뒤덮는다. 짱구개미는 1년에 2번 먹이를 수확한다. 먹이는 주로 식물의 씨앗. 식물 가운데도 녀석들이 특히 좋아하는 종류가 있어 어떤 식물들은 크게 위축이 되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식물들은 크게 번식을 한다. 또 어떤 식물들은 이들에 의해 자신의 종자를 널리 퍼뜨린다. 수확 활동이 식물의 분포를 변하게 하는 것이다. 짱구개미는 너무 더워서 썩거나 발하지 않을 정도의 깊이에 씨앗을 저장하고 다음 수확 시절까지 견딘다. 먹이를 저장하는 방법으로 노동시간을 줄인 것이다. 식물은 곤충과 함께 진화의 역사를 걸어왔다. 번식을 위해 식물은 화려한 꽃으로 곤충을 유혹한다. 식물은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를 꽃을 피우기 위해 사용한다. 개미 역시 이 진화의 역사에 끼어들었다. 언뜻 보면 개미는 식물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단물만 빼앗는 기생자로 보인다. 하지만 개미가 있는 식물엔 잡초가 자라지 않는다. 식물이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개미는 다른 곤충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 식물에 달라붙는 곤충의 수를 크게 줄어들게 한다. 봉선화는 이런 개미를 불러들이기 위해 따로 밀선을 만든다. 단물이 있는 밀선을 만드는 건 꽃을 만드는 것보다 식물로선 훨씬 쉬운 일이다. 봉선화는 훨씬 적은 투자로 이익을 얻는 셈이다. 초식동물로부터 보호해주는 대신 단물을 얻는 개미. 이런 공생이 식물과 개미가 함께 진화하는 토대가 됐다. 어떤 식물은 수분을 하는 데 도움을 받기도 한다. 두릅나무 위로 단물을 채취하러 온 개미. 꽃술을 핥아먹다가 우연히 묻게 된 꽃가루는 다른 꽃으로 옮겨진다. 벌나비가 하는 것처럼 번식을 시키는 것이다. 수많은 생물들이 개미로부터 도움을 받고 개미에게 대가를 치른다. 개미가 오랜 세월을 번성할 수 있었던 건 식물과 동물, 다른 생물들과 더불어 조화를 이룰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개미가 어떤 지역에 존재하게 되면 개미가 존재하기 전하고 상당히 다른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자연의 섭리에 순응했다고 보는 겁니다. 오히려 극복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에 순응했다. 자연 속에 있는 엄청난 비밀을 하나하나 찾아내는 시행착오를 거쳐서 찾아내가지고 자기의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마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작은 몸집으로 거대한 흰개미를 상대하는 혹개미.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 1년에 2,000에서 2,000을 오는 녀석들을 이끈다. 무리에서도 정해진 역할이 있다. 앞장을 선 녀석이 전체를 리드하고 나머지는 일사불란하게 그 뒤를 따른다. 맨 뒤쪽에 선 녀석은 천적을 감시하는 역할이다. 넓은 숲, 정글을 살아가는 전략. 여기에서도 개미는 하나로 뭉쳐 살아가고 있었다. 신비로운 비밀이 숨어 있을 거다 하고 생각이 돼요.